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직교자계 이론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상 유도 전동기가 회전할 수 없는데 두 개의 회전자계로 만들어 가지고 이론 자체가 그래요. 진동하는 자기장을 두 개의 회전하는 자기장, 하나는 순방향, 하나는 역방향 자계로 나눈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각각 토크 곡선을 이야기했죠. 순방향의 회전자계, 그 다음에 역방향 회전자계가 만드는 토크 곡선의 모양이 어떨 것이냐, 그걸 합성하다 보니까 단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 곡선을 얻을 수가 있었죠. 자, 그걸 가지고 회전 원리를 갖다 이야기를 했다면, 자, 오늘은 두 개의 직교자계 이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페이지였죠.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객이 없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다. 이게 설명하면 끝나요. 회전하지 않는다. 단순히 있는 거는 진동하는, 교본하는 자기장일 뿐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갖다가 두 개로 회전자계로 나눠서 설명했다는 이야기고, 이번에는 좀 다른 이론 갖고 유도 전동기는 회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이론 중에 하나만 이해를 해도 회전한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이론까지 알게 되면 보다 우리가 다음에 나올 그런 유도 전동기 어떤 기동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부드럽게, 좀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두 개의 회전자계로 설명했는데, 이 이론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기학 이론에 보면 우리 기전력이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것은 스타일로 따지면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인데 두 가지 형태의 기전력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분리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변압기 기전력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죠. 우리가 이게 보는 게 변압기와 같이 2차 측의 dt분의 d파이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기죠. 그죠? dt분의 d파이, 자속이 시간에 따라 바뀌면, 그러니까 이때의 기전력은 코일이 서 있는데, 코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코일은 이 면을 쳐다보랬죠.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얘는 정지에 있는 상태예요. 정지에 있는데,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러면, 얘를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러면, 이 폐경로에는 뭐가 생기냐면 EMF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그 기전력은 우리가 주로 이야기했던 기전력인데, 그건 갖다 굳이 말한다면 변압기 기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압기 기전력. 변압기는 코일이 서 있죠, 그죠? 서 있는 상태에서 코일을 갖다가 세교하는, 코일을 갖다가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크기가 교류니까, 교류 전류가 들어가니까 교류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뭐냐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뀐단 말입니다. 자, 그런 자기장에서 만들어진 EMF가 우리는 뭐냐면 변압기 기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아실 겁니다. 속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속도 기전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발전기 기전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발전기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까 요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속도 기전력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어차피 이 코일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가 자기장 갖다 일정한데, 이 정지대에 자기장은 일정하게 쏘고 있고, 이 코일이 움직였을 때 그거죠. 코일이 움직였을 때의 기전력이죠. 같은 거죠. 그죠? 얘는 뭐냐면 자기장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코일이 뭐냐면 움직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전력 갖다가 우리는 속도 기전력. 이게 꼭 뭐냐면 직류발전기 있잖아요. 직류발전기 보면은 자기장을 갖다가 그대로 쏘고 있는 상태에서 코일을 막 돌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코일을 두고 코일을 갖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게 이런 게 자기장을 일정하게 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코일을 돌리면 여기서 당연히 여기 자기장에 통과하는 양이 계속 바뀌죠. 돌리면. 그때 발생하는 기전력 갖다 우리 속도 기전력 또는 뭐냐면 발전기 기전력,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또 봤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속도 기전력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디귿자형 모양의 이제 그 경로를 갖다 만들어 놓고 도체를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발을 이렇게 깔아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이제 이 폐경로로 이루어진 하나의 면이 되죠. 이때 자기장을 크기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기장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여기서는 속도 기전력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면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 바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 면적이 늘어나는 형상이 되고, 즉 코일이 움직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 얘를 갖다 이렇게 운동시켜 봤을 때, 이건 속도 벡터입니다. 이렇게 운동시켜 봤을 때 여기에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 이론이 바로 이제 속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왕이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그럼 속도 기전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 기전력은 여기는 전개죠. 전개. 지금 여기는 전개까지만 표현한 거. 전개는 V 크로스 B로 나타난다. 즉, V 벡터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 도체를 갖다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자기장이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그럼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항상 오른손을 들어서 V 벡터에서 B 벡터로만 회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자기장은 들어가고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자기장 방향이고, 자, 도체는 갖다 이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벡터 방향은 이 방향이고, V벡터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V벡터에서 B벡터 쪽으로 회전 한번 시켜, 오른손 들어서 회전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세요.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E벡터 방향이에요. 이걸 갖다가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걸 아래 방향이에요. 그걸 갖다가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회전하면 저는 전류 E벡터 방향, 이쪽 방향, 엄지손가락 이쪽을 가리켜야죠. 엄지손가락 방향이 E벡터 방향이죠. V벡터에서 B벡터, 우리 F 이거 해봤잖아요. F는 J 크로스 B 이거 해봤잖아요. 힘의 방향이 어디냐? J벡터, 전류에서부터 B벡터 방향 회전시키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V벡터에서 B벡터로 그냥 오른손 들어서 회전만 V에서 B 쪽으로 회전만 시켜주면 돼요. 회전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E벡터 방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그러냐? 전류 방향은 이렇게 J벡터, 전류 밀도 벡터는 시그마 E, 이거는 전도율이에요. 전도율.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오음의 법칙의 미분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음의 법칙의 이제 미분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V는 IR 붙여갖고 하면 돼요. 여기는 I, 여기는 V, 여기는 로 대신에 로분의 1 하면 그 저항인 R이 될 겁니다. 저항율. 그러니까 그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의 방향과 J의 방향, 전류가 흐르는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은 같은 방향.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기전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전력이죠. 기전력은 우리가 이 폐경로를 갖다가 한 주기 적분을 갖다 해보면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하면 여기에 뭔가가 나타날 것이고, 없다면 0이 되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 값은 여기 이 대신에 V 크로스 B 해보면 나타나는 기전력이 바로 우리가 속도 기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기전력을 적용할 때는 뭐 다 됐고요. 요거 V 크로스 B를 갖다 지금 기억을 합시다. 자, 이쪽으로 가는 도체를 갖다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자기장이 아래 방향 B박다. V 크로스 B.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고, 또는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된다고, 얘랑 이건 상수니까 얘가 전류 방향이 된다. 전류가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 정보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변압기 기전력 같은 경우는, 변압기 기전력, EMF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가 되죠. 변압기 기전력 같은 경우는 이 파이하고 EMF의 위상 관계가 이게 90도 차이가 나게 되죠.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기전력이 이거 우리가 그 변압기 기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 자체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미분함수가 되는 거죠. 시간에 대한 미분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당연히 미분하게 되면 뭐 얘가 사인 파면 얘가 사인 오메가 t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오메가 t냐. 그러니까 무조건 9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변압기 기전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 자속이 90도 앞에 오게 된다.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 기전력에서는, 자, 보세요. 이 속도 기전력에서는 E가 V 크로스 B가 되죠. 그죠? 이 속도 기전력에서는, 자, 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 B가 만약에 이제 균일한 값이 아니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다, 사인 오메가 T, 이런 어떤 시간 함수를 갖는다. 정연파단 이야기, 한마디로 정연적으로 변하는 놈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EMF잖아요. 기전력과, 여기 자속의 위상은 동상이 됩니다. 이건 동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적분이 되죠. 적분이 되더라도 이 적분 변수가 이 길이에 대한 미소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 요소에 대한 것이 변수가 됩니다. 그 자신이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90도가 틀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속하고 이 기전력하고는, 속도 기전력인 것 같은 경우는 동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약간 이렇게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기전력인 경우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변압기 기전력은 자속이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자속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놈이 뭐냐면 정지된 폐경로에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기전력이고, 자, 속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속을 둔 상태에서 오히려 만약 코일이 갖다가 이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제 기전력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제 그 이동하는 속도 벡터, 속도 벡터하고 비벡터 관계를 통해서 기전력의, 여기는 기전력이 아니라 이게 전개 방향을 갖다 이야기해 줬고, 이 전개 방향과 전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 부분. 또 그리고 그거에서 만드는 기전력은 자속이 갖다 시간에 따라 변하더라도,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정연적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뭐냐면 그 기전력과 위상 관계는 동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준다. 이 부분이 변압기 기전력과 속도 기전력의 조금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요 이론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기전력이 있다는 거, 변압기 기전력이 있고 속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속도 기전력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살짝 돌려줬다고 생각을 해봐. 손으로 살짝 돌려줘.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본 전제는 뭐냐면 단상 전원을 갖다가, 단상 여기 교류 전원이에요. 단상 교류 전원을 갖다 넣어줬더니 여기다 자기장을 쏴줘 봤어요. 그랬더니 안 돌더라. 결론은 안 돌더라. 돌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뭘 해봤냐면, 이걸 걸어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회전자를 갖고 살짝 돌려줘 봤어. 지금 그려놓은 회전 방향을 살짝 한번 돌려줘 본 거예요. 뭐 이쪽으로 돌리든 이쪽으로 돌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실은 이제 서로 그 회전작의 이론에 따르면, 이 회전작의 이론에 따르면 서로 미는 그 토크의 힘이 완전히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이제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인 거죠. 어쨌든. 그걸로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로 설명하지 않고, 한번 어쨌든 간에 안 도니까 손으로 살짝 한번 돌려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더란 얘기죠. 어쨌든 돌아가더란 얘기예요. 현상적으로 돌아가더란 얘기예요. 돌아가서 가속도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그럼 돌리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러겠죠. 이쪽으로 V벡터로 돌렸다는 이야기잖아요. V벡터. 이 도체잖아요. 도체를 갖다 V벡터로 이쪽으로 돌렸으니까 V벡터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 도체들한테는. 그리고 자기장은 지금 이렇게 쏘고 있다고, 이 방향으로 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N극, S극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해봤죠. 어떻게 된다? 이 벡터는 어떻게 작용한다? 이 벡터는 V 크로스 B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자, 이쪽으로 V 벡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B 벡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어서 V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니까, 자, 이쪽 부분 보세요.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 보면, 자, V 벡터에서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V 크로스 B가 돼요. V 크로스 B. 그러면 여기 해보세요. 여기 잡아보면 이쪽 도체는 엄지손가락이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V에서 B 벡터 쪽으로 회전시키고, 오른손을 들어서 V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회전시키면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벡터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벡터 방향과 J 벡터 방향 같다겠죠. 전류 벡터 방향 같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쪽으로, 위쪽은. 아래쪽은 어떻게 돼? 아래쪽 도체들은 회전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건 V 벡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V 크로스 B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속도 벡터 쪽에서, 이쪽 속도 벡터 쪽에서 B 벡터 쪽으로 회전시키면, 오른손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회전시키면 돼요. 회전시키면 엄지손가락이 여러분 쪽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손가락으로 살짝 돌려주면, 손가락으로 이쪽으로 살짝 돌리면 V 벡터 이렇게 작용하고, 얘는 이쪽 도체는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 기절력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속도 기절력이 소위 말하면 이런 식으로 V 크로스 B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가 바로 흐른다. 순지적으로 요 움직임에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위쪽은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그럼 계속 돌아도 상관없어요. 또 돌면은 얘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들은 항상 이 포지션에서는 이런 방향이 나타날 겁니다. 계속 이 방향을 유지할 겁니다. 돌고 돌아도 자기는 이쪽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이 V 크로스 B는 이렇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을 계속 회전해도 요거는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직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고정자 자석이 쏜 이 자개 방향, 이걸 갖다가 이제 직축이라고 봐요. 파이 D라고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는 손으로 살짝만 회전시키면 요 자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을 한번 돌려보세요. 요런 전류가 바로 돌아가자마자 속도 기전력에 의해서 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순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은 좀 들어가고 나오니까, 이쪽으로는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니까 오른손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은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직교 자개가 하나 요거에, 소위 말하면, 고정자 자석이 만든 그놈과 정확하게 공간상에서 90도가 되는 자기장이 하나 나타나더란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장이 하나 나타나더란 이야기지. 자, 살짝만 돌려주니까 속도 기전력에 의해서 순시적으로 전류는 이런 방향 흐르고, 이 전류는 계속 돌아가지만 얘가 올라오면서 또 바로 이 방향, 또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 또 얘도 이 방향 계속 그랬죠. 이쪽 아래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만들어지는, 유도돼서 만들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과 직교하는 축, 그래서 횡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직축, 횡축 이렇게 잡아놨어요. 어쨌든 90도를 이루는, 공간상에서 90도를 이루는 자기장이 하나 더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이론이 바로 직교자개 이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자기장은 서로 위상관계는, 공간상으로는 90도를 배치하게 돼요. 공간상으로는 두 자기장은 직축자기장과 횡축자기장 90도를 갖다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그 자기장의 위상차는 어떻게 될까? 위상차. 즉, 시간에 따른 위상은 어떻게 될까? 위상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두 개 자기장 위상관계를 따져보니까 이렇더란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요거 직축자기장이죠. 직축자기장에는 뭐냐면 고정자 자속이 고정자 전류가 만든 거죠. 그렇죠? 고정자 전류가 만든 자석. 고정자 전류가 만든 자속이죠. 고정자 전류가 만든 자속이죠. 자, 이 자속에 의해서 로타 쪽에 아까 기전력이 만들어졌죠. 그 기전력. 이 기전력이 무슨 기전력이라고요? 아까 이 로타 쪽이죠. 로타 쪽에 기전력이 만들어졌죠. 기전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전류 이렇게 흐르도록 만드는 그 기전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기전력은 무슨 기전력이에요? 자, 속도 기전력이라고 그럽니다. 속도 기전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속도 기전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얘와 이 고정자 자석이 만든 이 자석이 결국 이걸 만들도록 해준 원인이 된 거죠. 원인이 된 이 자석하고 이 기전력과의 위상 관계는, 자, 뭐라고 그랬죠? 속도 기전력에서는 동상이다 이야기죠. 동상. 자, 변압기 기전력에서는 분명히 이 두 개 기전력은 90도 위상차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얘가 90도 빠르죠. 근데 속도 기전력에서는 이 두 녀석 원인이 된 이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원인이 된 자석과 이 기전력과의 위상 관계는 동상이다.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하고, 이건 지금 전류 방향을 순시적으로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류하고 이 기전력과의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죠. 위상 관계는 이 코일은 R도 있고 L도 있어요. 근데 되게 R보다는 L이 훨씬 커요. L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의 이상적으로 보면 거의 90도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0도. 근데 90도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90도는 아니에요. 근데 90도에 좀 가깝다. 그래서 좀 이상적으로 좀 풀어준 것 뿐입니다. 이상적으로 90도라고 풀어준 겁니다. 자, 근데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류죠. 이 전류죠. 여기 이 기전력이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90도 뒤져서 흐른다는 게 위상이 증가하는 방향 이 방향이니까 90도 뒤져서 흐른다면 우리가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LN은 지상 전류가 흐른다 그 이야기랑 똑같아요. 이 전류가 만든 자석이죠. 그러니까 이 전류하고 얘 둘이는 동상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제 Q축 즉 횡축의 자기장하고 즉 직축 고정자 전류가 만든 자석. 그러니까 고정자 전류가 만든 자석은 이 둘이 동상이고 이 전류가 만든 자석이죠. 아까 횡축 자석이죠. 그 자석은 얘랑 동상이고. 그러면 어쨌든 알고 싶은 거 뭐냐면 이 직축 자기장과 이 횡축 자기장의 전기적 위상차는 몇 도가 난다고요? 90도 차이가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90도 차이가 나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가 좀 늦죠? 늦다. 자, 그러면서 얘가 앞에 있는 거죠. 위상의 증가 방향 이 방향이니까 어쨌든 간 얘가 늦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늦고 빠르고는 상관이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고 90도 위상차가 나게 된다는 거죠. 둘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결론이에요. 자, 단상 교류를 갖다가 단상 교류 전원을 갖다가 입력을 줘봤더니 일단 움직이지 않더라. 첫 번째 현상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전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손으로 살짝 한번 이쪽으로 돌려줘봤더니 그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전하는데, 자, 회전하는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회전하게 되면 여기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기전력에 의해서 그 기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준 순시적인 전류 방향이 이렇게 형성되더라. 그때 이 자기장은 이 고정자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90도, 공간상 90도를 갖다가 위치하고 있더란 이야기죠. 딱 그거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자기장은 위상관계가, 몇 도 차이가 나더라? 자, 그건 공간상에 90도가 벌어져 있다는 거고, 이 두 개의, 위상은 뭐냐면 90도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서 얘가 빠르고 얘가 늦었었죠. 그런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계를 놓고 우리가 한번 따져본 거예요. 90도 축에 서로 두 개 90도 공간상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얘 둘이 90도 위상차가 나는 놈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쭉 따져보니까 만들어진 자기장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는 직축 자기장이 하나 있고 직축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둘게요. 이거는 고정자 전류가 만든 자석. QD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QD라고 표현해요. QD 성분이 이거고, 그 다음에 아까 공간상으로는 90도에 위치한다. QI, 파이의 Q라고 하고, 이거는 파이의 D 성분이라고 해요. 이 성분이 공간상에 90도로 배치한 그런 관계였죠. 그죠? 그러면서도 두 개는 뭐냐면, 전기적 위상은 뭐냐면, 두 개가 90도 위상차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파이 D가 만약에 빨간색처럼 코사인 파이가 된다 그러면은, 파이 Q는 이렇게, 이런 것이죠. 이제 공간상에서 이제는 90도고, 전기적 위상도 뭐냐면 90도 뒤지더라. 90도 차이가 나더란 얘기예요. 90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 그런 관계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관계를 한 번만 다시 보고 가면 요거죠. 자, 위상은 이렇게 증가하니까, 여기 파이 D하고 파이 Q가 있는데, 파이 D가 여기가 0도고 이게 마이너스 90도죠. 그러니까 얘가 90도 뒤진 위치에 있더라. 또 전기적 위상은 90도 차이가 나면서도 얘가 90도 뒤지더라는 얘기야. 파이 Q가. 자, 그 이야기나 파이 Q가 파이 D보다는 90도 늦는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 요걸 갖다가 이제 순시적으로 쭉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쭉 한 주기 정도만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여기 이제 0도인 시점부터 여기를 갖다 0도라고 여기 시작 스타트점을 여기로 봐봐요. 제가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아까 방향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도인 시점이라고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여기가. 자, 그러면 0도인 시점에서는 파이 D만 크기를 가지고 있고 파이 Q는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파이 D 성분만이 있다는 거죠. 여기 성분만. 얘는 0이라는 거. 0이니까 표시를 안 했죠. 그러니까 합성 성분 파이 네트는 요 놈만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자기장이 이렇게 해서 총 두 개 합성 자기장 요 순간에는 이 0도인 순간에는 요 크기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45도를 갖다 또 옮겨보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만큼 더 진행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고 나니까 두 개 크기가 똑같은 크기가 됐어요. 파이 D나 파이 Q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둘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이쪽을 플러스라고 보면 이쪽을 플러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놨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보면 이쪽도 이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크기가 서로 같더라. 플러스로 크기가 서로 같더란 얘기죠. 크기가 서로 같더란 얘기죠. 이 성분도 있고 이 성분도 있는데 크기가 같더라. 합성한 성분은 이렇게 오는 거죠. 즉,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이 크기는 같다. 지금 같은 크기로 뭐냐면 원래 여기 있다가 이만큼 돈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공간상 90도를 위치하고 있고, 공간상 90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애들이 위상차가 90도 나니까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요? 그렇죠. 회전자개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단상 유도전동기가 안 돌아간다는 건 회전자개가 없어서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전자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해봅니다. 90도까지 진행했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파이 D 성분밖에 없죠. 요 성분밖에 없죠. 요 성분만 있죠. 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다가 이제 이만큼 더 돈 거죠. 이만큼. 이런 식으로 돌리면 여기서 또 삥 한 바퀴 돈다는 얘기죠. 한 주기를 가면 지금 220도까지밖에 안 돌려봤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돌려봤잖아요. 여기가 한 주기를 가게 되면, 한 주기를 정확하게 돌리면 얘가 여기서부터 한 바퀴 정확하게 돈다는 얘기죠. 즉, 회전자개가 발생한다. 즉 뭐냐면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가 왜 돌아가냐를 갖다 설명을 하는 방법 중에도 회전자개가 발생한다는 걸 설명하면 끝나는 거죠. 회전자개가 삼상 유도전동기 왜 돌아갔냐? 회전자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단상 유도전동기도 이게 회전자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었죠. 언제요? 언제 했어요? 기동 시점 S는 1일 때는 S는 1, 즉 기동 시점에서는 0이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0이었죠. 왜?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 여기가 돌지 않았어. 회전자개도 없어요. 근데 손으로 살짝 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 시작되냐면 직교자개 이론은 손으로 살짝 돌렸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속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속도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만든 자석은 이런 자석이 만들어지더란 이야기죠. 공간상의 90도, 그 다음에 전기적 위상차도 90도인 그런 자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석은 뭐냐면 뭘 만들게 되는 배경인데요. 얘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회전자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손으로 살짝 돌려주면 그때면 이 회전자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회전자개에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전자개 이론에 의해서도 설명한 요 토크 곡선이 요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결국 요렇게 된다는 걸 S는 요렇게 된다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토크 약간만 돌아가게 되면 요 토크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 회전자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개가 엮어지면 더 이해력이 높아지죠. 단순히 여기는 슬립으로 잠깐 이야기를 해줬는데, 슬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상 유도전동기로 쉽게 이야기해봤기 역방향 슬립과 정방향, 순방향 슬립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토크는 이렇게 발생할 거다, 저렇게 발생할 거다, 두 개를 합성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메커니즘을 왜 여기에 회전 토크가 실제 발생하는지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딱 하나네요. 그러면 유도전동기, 단상 유도전동기가 기동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살짝 회전자를 돌려주는 부분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것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환경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갖고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할 때 손으로 회전자를 갖다 이렇게 살짝씩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기적인 이미 약속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기동법 중에 하나인 분상 기동과 콘덴서 기동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쉐이딩 코일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또 기동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다음 강의 이어서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